속보. 대표팀 최고령 주민규. 제가 본 이강인은 최고령 주민규의 작심 발언에 축구계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대표팀 주민규 34세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발언은 24일 보도된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다. 이날 매체는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를 다루며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막내급 일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 사령탑 잃은 울산, 주민규. 어수선한 것이 사실, 팀으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 강조. 울산 HD는 13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2-3라운드 FC 서울과 경기에서 1-0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울산의 서울 상대 2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은 21경기까지 늘어났다. 울산은 고전했다. 제시 링가드를 앞세운 서울이 경기 초반부터 바짝 라인을 올려 계속해서 골문을 노렸다. 울산은 빈틈을 찾아 기회가 날 때마다 득점을 노렸다. 습하고 더운 날씨 속 치열한 경기였다. 정규 시간 90분이 모두 지나가도록 승부는 나지 않았다. 울산의 영웅은 주민규였다. 경기 종료 직전 울산의 역습 상황. 윤일록의 중거리 슈팅이 굴절 후 박스 안에 주민규에게 흘렀고, 주민규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수훈 선수로 꼽힌 주민규는 경기 종료 후 중계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해 관중에게 보여주는 세리머니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 속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답했다. 주민규는 야구가 계속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매 경기 90분을 뛰고 있다. 저보다 동료들이 한 발 더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울산은 최근 사령탑을 잃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선정하면서 시즌 도중 감독을 잃은 울산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주민규는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고참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간절함으로 승점 3점을 얻어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공격수 부재로 연속 풀타임을 뛰는 주민규는 경기를 계속 뛰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 전 안 뛰어서 문제가 되지 많이 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3. 홍명보 떠난 K리그 1 울산.
주민규 극장골로 서울 1에서 0 격파.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떠나고서 치른 첫 경기에서 FC 서울을 물리치고 4경기 만에 승전골을 울렸다. 울산은 13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의 2-3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주민규의 결승골로 서울의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홍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과정이 낳은 논란 탓에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며 직전 3경기 1무 2패에 그쳤던 울산이 4경기 만에 거둔 승리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지난 10일 광주FC와 홈경기 울산 0에서 1패를 지휘한 홍 감독은 광주전 다음날 완전히 지휘봉을 내려놨다. 이경수 수석 코치가 이날 감독 대행으로 울산 벤치에서 승리를 지휘했다. 승점 41을 쌓은 울산은 일단 1위로 2계단 올라섰다. 다만 이날 이어지는 경기 결과에 따라 울산의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은 직전 대전 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 2에서 1역전승을 거둔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초반 치열하게 펼쳐진 중원 싸움에서 서울이 우위를 점했으나 골은 좀처럼 터지지 못했다. 울산은 전반 30분 엄원상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때린 오른발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 아쉬움을 삼켰다. 서울은 전반 35분 골대 앞으로 침투하던 조영욱이 후반에서 한 번에 넘어온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 했으나 수비수들의 견제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반 42분 갑자기 쓰러지고서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졌던 링가드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일류첸코와 교체됐다. 울산은 여름에 영입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정우영을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하며 흐름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전세에 큰 변화는 없었다. 우세하게 경기를 끌어간 서울이 끝내 득점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0에서 0으로 끝나는 듯했다. 추가 시간 3분을 준 가운데 골잡이 주민규가 울산의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48분 윤일록의 전진 패스를 받아 왼발로 터닝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주민규의 시즌 8호 골이자 5경기 만에 올린 득점이다. 4. 응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속죄할 것, 홍명보 아내. 울산 팬의 사과 댓글. 지난 11일 울산 HD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홍 감독과 작별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후 울산 HD 팬들은 댓글을 통해서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글 속에는 응원은 못하겠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부정하지 않겠다. 건강하시길. 리그 2연패 해놓고 욕먹고 나가는 감독은 처음 본다. 이게 감독이냐? 감독님 정말 존경했기에 배신감도 크다. 배신감에 치밀어 경기 날만 벼르고 기다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내정 후 기자회견에서 내 안에 뭔가가 꿈틀거렸다. 등의 비장한 표현으로 각오를 밝힌 것도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홍 감독을 비판하는 거의 모든 댓글에 죄송합니다 등의 사과 문구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다. 홍 감독을 남편, 가족으로 칭한 만큼 팬들은 해당 댓글 작성자를 홍 감독의 아내인 조수미 씨로 추정했다. 조 씨는 댓글을 통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죄송하다.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 등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홍 감독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어느 팬의 댓글에는 댓글을 다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 오타가 난다. 이 글에서 멈추고 한참을 울었다.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 그냥 마음 편하게 미워하셔도 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가 비판 댓글에 일일이 사과하는 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홍 감독이 직접 사과해야 할 일을 부인인 조 씨가 대신 한 것에 대한 더 큰 분노를 표현하는 의견과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과에 나선 아내의 처지가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고 발표했다.
협회는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일 진행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총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면 결의는 차기 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은 경우 인사 또는 긴급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이사회 승인에 따라 홍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홍 감독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에 도움을 줄 외국인 코치 후보를 면담하기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전술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 조건을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5. 이승우 정성 미쳤다. 장문의 손편지, 아름다운 작별, 사랑받는 선수로 만들어줘 진심 감사. 이승우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안녕하세요 수원FC 팬 여러분 이승우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승우가 올린 사진들 중 하나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다. 최근 수원FC를 떠나 전북현대로 향하게 된 이승우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 이승우는 손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수원FC 팬 여러분 이승우입니다. 라며 처음으로 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을까 하고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수원FC에 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박수치며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팬분들 덕분에 2년 7개월간 그 어떤 선수보다 행복했습니다. 라며 K리그에 처음 올 때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의심하지 않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수원FC 구단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며 팬들과 클럽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더불어 우리 선수들, 형들, 친구들, 동생들과 새 시즌을 함께하면서 너무 좋은 선후배 동료들과 매일매일 웃으며 즐겁게 보낸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라며 지원 스태프 형들도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주며 다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며 동료들과 스태프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리얼크루, 수원FC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이 저에게 힘들 때도 어려울 순간에도 걱정 없이 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자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서포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고향인 수원으로 돌아온 삶은 하루하루 행복했고 수원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매주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함께 즐기며 시민분들에게 추억으로 남겨줄 수 있었던 순간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 특례시에서 이제는 잠시 우리가 떨어지지만 언젠가는 어떠한 직책으로든 돌아와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수로서 사람으로서도 더 성장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약하며 웃으며 떠나겠습니다. 라며 재회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는 사랑받는 축구선수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다. 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멈추지 않았다. 세계적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며 한국 축구 차세대 재능으로 각광받았던 이승우는 헬라스 베로나, 이탈리아, 신트트라위던, 벨기에, 포르티모넨스, 포르투갈, 임대를 거쳐 지난 2021년 겨울 본인의 고향 수원을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 수원FC를 통해 K리그에 입성했다. 당시 이승우는 전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탓에 경기를 뛸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때문에 이승우는 출전보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했고 2021 시즌에는 결국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승우는 2022 시즌 곧바로 실력을 발휘했다. 그해 이승우는 리그 14골 3도움을 올리며 조규성과 주민규 이상 17골, 에 이어 무고사와 함께 K리그 1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터뜨려 한 시즌 만에 캐슬파크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다.